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제 물레동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당산콜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할 건데 어떤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물레동에서 했고 앞으로 당산동에서 어떤 느낌으로 할지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이해적인 부분에서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산동에서 사시는 분들도 당산 1동에 이런 저 말고도 그 위에 이제 사회적 경제 쪽으로 활동하는 그런 다른 분들이 있구나. 앞으로 이 동네에서 많이 활동하겠구나. 참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물레동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네. 근데 영등포에 사신 지는 꽤 되셨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영등포 뭐 토백이죠. 네. 왔다 갔다 네. 했던 저는 이제 2005년에 물레동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일단은 이 물레동에 들어오기 전에는 신문사에서 기사 사파라고 하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만평도 그리고 디자인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이제 편집 디자이너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주면은 그걸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을 만화처럼 옮겨서 그리는 일을 했는데 맨날 마감 시간 거의 얼마 안 남고 자꾸 글을 주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그림을 좀 만족도 있게 그리지 못하니까 좀 더 내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싶다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생겨서 전업 작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한 2015년 2월까지 쭉 되다가 그때 또 때마침 회사가 그 부동산 신문이었거든요. 이제 다른 기업 신문사랑 이제 합병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참에 그만두고 전업 작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2월 달에 그만두고 3월에 이제 물레동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작업실이 있다고 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작업실이 있다고 이제 그 직장 그만두고 작업실을 찾는다고 했을 때 여기 먼저 계셨던 분이 그럼 저랑 같이 써요 해서 놀러 왔는데 영등포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공장지대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업실 구경하러 왔다가 되게 동네가 재밌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그 공단 지역처럼 공업단지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작업실을 여기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가 2005년 이제 2월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작업실 2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뭐 한 군데 더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 지금은 이제 작업실들이 뭐 문화공간 포함해서 250개에서 300개 정도 있다고 하니까 한 15년 사이에 2개가 한 100배 성장을 한 거죠. 그런 계기가 된 이유들을 이제 오늘 좀 설명도 드리고 물레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바로 옆 동네니까 좀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물레동도 이제 영등포에 있으니까 그 영등포 이름 유래는 혹시 아세요? 예. 영등포는 이제 어제 저희가 모임들 하면은 이제 뭐 당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당산을 활용한 어떤 재해를 많이 했던 그런 곳이 이제 영등포이기도 한데, 영등제라는 거를 매년 했었다고 해요. 혹시 아세요? 예, 영등제는 전국에 한 9군데 정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영등제가 진행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물길과 그 육지가 만나는 곳에 이제 그런 곳에 꼭 당산이 있고 영등제를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해보면, 수해를 입거나 배를 타고 뭔가를 나갔을 때 이제 위험이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아니면 또 그 수해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들이 대체로 영등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등포도 그런 곳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레동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래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레동 이름 중에 유래가 한 가지 설은 모래가 물레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만큼 여기는 사람이 안 살던 곳.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서울이 한 동그랗게 요만하게 생각하면 4분의 1 자르면 영등포구가 4분의 1을 차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행정구역을 자를 때 되게 중요한 게 인구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안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 살았던 이유 중에는 여기가 영등포가 또 물이 풍부하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물이 풍부해서 수해도 되게 잘 입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자료를 보니까 홍수가 나서 일주일 동안 미루나무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되게 굉장히 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북쪽에 옛날 문화재들이 많고 강 이남 쪽에는 문화재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영등포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영등제를 했던 그 수해를 많이 입었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포자는 이제 그 포구의 포자잖아요. 영등제를 하는 포구. 그래서 영등포 구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설이 가장 좀 많이 유력한 3가지 설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제일 그럴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철공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성이 됐을까?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영등포가 발전되게 된 계기는 그 교통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1899년에 일제강점기 때 그 고종 황제의 정부를 압박을 해서 일본이 그 경인선을 철도 사업을 강제로 뺏어가서 이제 경인선을 놓게 됐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보통은 일본에서 이제 사람이나 물자가 오려면 목포, 뭐 제주, 군산 이런 밑에까지 배를 타고 와서 그리고 육로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인천까지 와서 철도를 놓으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의선을 놓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일제가 그 러일 전쟁을 준비하면서 러일 전쟁이 이제 1904년에서부터 5년에 벌어지는데 경부선이 완공된 건 1904년인데 이제 1902년부터 2년인가 3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년 만에 경부선을 완성을 해버린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착지가 어디냐면 영등포예요. 경부선하고 경인선이 지나가는. 그래서 이 지역이 서울역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를 일제가 요구를 해서 더 넓은 부지의 역사가 이곳에 조성이 됐대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사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토대의 어떤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곳이 이곳에 많이 조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기가 그 섬유 사업적으로 좀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군복이나 전투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전이 돼서 뭐 한국 타이어 뭐 이런 곳들이나 이런 경방 타임스퀘어가 있던 뭐 경성방지 이런 곳들이 이제 형성됐던 어떤 그 발전의 계기 이런 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선 타이어를 다이아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로 있고 이런 것 쌍용 자동차 이런 뭐 기아 자동차 이런 것들의 전신도 뭐 영등포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레동은 이런 큰 이제 뭐 경성방직이나 박림방적이 있던 이 큰 공장들을 돌리기 위한
부품이나 기계 제작들을 좀 서포트하게 된 계기가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경성방직 이제 거기 있던 자리에 경방 타임스퀘어 생겼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은 카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혹시 그 뒷건물에 카페 리브레 그 5월의 종 빵집 네, 예. 큰 이렇게 엄청 벽돌로 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타임스퀘어 뒤쪽에. 그게 뭐냐면 그 여기 등록문화재 135호로 됐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경성방직이 요 터에서 이제 공장을 운영했었잖아요. 근데 저거를 안 부셨구나. 예. 저기 있어. 이거를 이제 회사 운영자들이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회사의 어떤 정신 같은 부분이니까 보존을 하자 얘기를 해서 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내려가니까 여기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없애지 말자라고 하고 얘를 공사를 할 때 이제 다 분리를 해서 넘버링을 다 하고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이제 원래는 위치에서 이쪽 안쪽에 있었는데 이제 위치를 좀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건물을 옮기고 이제 주차장 부지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 아마 건물 안에 들어가 보시면 천정을 한번 보시면 목재로 이렇게 구조들이 돼 있는데 그게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보관해서 다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맞지 않겠다. 생뚱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여기 안에 있는 문짝들이나 이런 대체로 이런 것들은 그때 보존했던 것들을 다시 사용을 한 거고요. 벽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경성방 타임스퀘어 건너가서 이제 영등포 역사 지나가면 왜 영등포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혹시 무슨 자리였는지 아세요? 네. 거기 혹시 공원에 가면 이렇게 솥단지 있는 거 아세요?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1936년에 이제 쓰여졌던 매가 끓이던 솥단지거든요. 그거를 오비맥주가 이전하면서 옛날에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기린 맥주였을 거예요. 아마. 내가 무슨 아니 우리 이모부가 다녔었는데 네. 오비 맥주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걸 오비 맥주. 조선 맥주. 조선 맥주 아니면 기린이었거든요. 예. 이름이 오비 맥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오비가 이제 지금 현재 두산이 인수받아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근데 이사를 하면서 그걸 두고 갔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제가 젊은 친구들 오면은 데이트 코스로 여기 경방 타임스퀘어 가면 여기 가면은 이제 그 광장에 되게 유명한 그 조각상 있거든요. 유명한 작가의 조각상 있는 얼굴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는. 예. 그거 보고 여기 카페 가서 요거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역 넘어가서 영등포 공원 가서 그 솥단지 보여주면서 얘기하면은 좋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저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얻으셨구나. 공원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공원에 가면은 그 동네에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꼭 대체로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물레공원 있잖아요. 물레공원에는 그 5.16 군사정변 했던 지하 벙커 있고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있잖아요. 더불어서 여기 가면은 그 기네스북에 오른 물레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 그게 어디서 기부 체납했냐면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경방 타임스퀘어에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있을까? 그럼 물레공원은 이제 섬유산업과 관련이 있는 경방에서 이제 이렇게 섬유산업과 관련 있는 것도 했다. 뭐 이런 게 되고 또 물레역 지하에 가면 그 물레 조형물이 있어요. 전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 지역에 이제 연계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공원에 가면은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대선 제분이에요. 대선 제분은 이제 2013년까지 이제 뭐 곰표인가요? 예, 밀가루를 만들던 곳이었는데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로 이제 대여해서 쓰이다가 대한제분이 대한제분인가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니고 이 대선 제분을 좀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 일제 강점기 때는 일제 황녀가 이렇게 운영을 했던 제분 공장이었대요. 그거를 지금 이제 대선 제분 회장님이 인수를 이제 강점기 말기에 인수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대선 제분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좀 사담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좀 전자회사나 이런 쪽이 위주잖아요. 근데 1970, 80년 전만 해도 그때 70년, 80년대는 대선 제분이 그 대기업 안에 들어갔을 때요, 10대. 그러니까 먹거리 쪽에 굉장히 비중이 컸었다. 이런 것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민간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1호로 해서 지금 문화적인 복합 시설로 바뀐다 해서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큰 공장들이 있는데 이런 공장들이 대체로 300산업이라는 산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300산업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는데. 예. 예. 지금 밀가루, 설탕, 면직물 세 가지 하얀색 산업이다 하는 건데 두 가지는 먹는 건데 한 가지는 이제 입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이런 어떤 지역적인 공업단지들이 이제 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물레동 요 3가나 4가나 2가 지역에 작은 공장들 맛집고바라고 1인 사업주래요. 이 말 뜻이. 그게 많이 분포가 돼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1950년 말기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형성이 돼 있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다가 이제 70년, 80년 넘어가면서 비처리 함유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공하는 공장들이 또 붙고 이러면서 지금의 어떤 일종의 공업단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또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4가 쪽 모습이거든요. 요 4가는 여기가 지금 3가고요. 이제 여기로 길 건너면 2가고 대각선이 4가거든요. 4가는 이제 영단주택지라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제 SH공사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집단 주거시설 같은 것들을 조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일거리 찾아서 기차 타고 내렸던 곳이 서울역 아니면 이제 영등포역이었죠. 그래서 여기 그런 뭐 호남 지역이나 이런 분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들 모습인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500채라는 주거지로 이제 형성이 되었던 곳인데 이제 이런 곳이 이제 하나 둘씩 공장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4가 쪽이나 이렇게 3가 쪽이나 2가 쪽 합쳐서 소공인들이 1,350개 정도 업체가 아직 형성돼 있고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한 7천억 정도의 규모의 이제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곳이 이제 1980년대 전성기를 이루다가 이제 큰 공장들이 지방 이전 정책을 하고 그리고 또 IMF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좀 하향기에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공장들이랑 그 공장들에 연계됐던 것 중에 이제 2차 산업이잖아요. 그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세무도 있고 법무도 있고 이런 사무실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물레동에 꼭 지하 공간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다 다방이 있었어요. 네. 되게 신기하게 지하마다 다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방도 이제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시설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 시설들이 비어지게 되고 공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1층들은 여기가 거의 그 철 단지의 거의 1번지 같은 곳이잖아요. 저기 청계천하고 더불어서 그런 곳들이 이제 잘 되고 있지만 지하나 2, 3, 4층은 아무도 안 들어오는. 왜냐면 시끄럽고 이제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 건물은 좀 오래됐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층에 비해서 1층은 임대료가 높은 데 비해서 2, 3, 4층 지하층은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곳들에 이제 비어져 있는 곳들에 누가 들어오냐?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위주로 작성을 하면 이소주가 2005년 3월에 입주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를 한 다음에 다른 최용호 작가라는 분에 같이 더불어서 있다가 이제 2006년 1월에 이사를 가요. 옆에 이제 54에 41번지로 아니요 54에 34번지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 그 온앤오프 무용단이라는 곳이 2005년 12월에 입주를 하고 2006년 1월에 그 문재선 작가라는 분하고 저랑 한 건물에 이제 3층에 같이 들어간 게 돼요. 그래서 3층에 복도를 사이에 두고 1호, 2호, 3호가 한 명은 퍼포먼스 하시는 분, 한 명은 그림 그리는 사람, 한 명은 이제 무용하는 팀이 있으니까 서로 장르도 다르고 처지가 또 좀 비슷했어요. 저도 이제 그림 그리겠다고 다 뭔가 접고 입주를 했고 온앤오프 무용단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실이 지하였는데 비가 올 때마다 좀 수해를 입는 좀 피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뭔가 기자재나 이런 걸 다 잃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하시는 분은 어떤 단체에서 7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처지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으로 있다 보니까 되게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으쌰으쌰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같이 술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일단 공동체 생활처럼 그렇게 같이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얘기하고 매일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2006년 5월에 이제 집들이를 해요. 작업실을. 이제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러면서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왔어요. 대학로에서 또 아니면 홍대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을 에미집 스튜디오라고 좀 불렀어요. 에미집이 뭐냐면, 거기는 어디서였지? 처음 출발한 데가? 여기가 이제 주소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근처에요. 형제샤링이라는 곳, 거기 3층이었고요. 이사는 이제 54에 34번지 신흥상해라는 곳, 거기 건물 옆에 이제 3층이고요.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 물레동에 이제 예술가들이 있다. 좀 척박하긴 하지만 잘 꾸며놓고 잘 있으니까 저렴하고 또 이런 철공소 지대를 배경으로 활동을 하니까 좀 좋더라.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예술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생산자다 보니까 좀 그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랑 비슷한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각가면은 막 철 용접하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 음악하는 사람은 소음이 많이 날 테고 또 뭐 페스티벌이든 뭐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물레동 지역에 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뭔가 마음적으로 되게 자유로웠어요. 밤 되면 저는 이제 작업하다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스피커를 맥스 끝까지 놓고 들어본 적 별로 없잖아요. 저는 작업실에서 그렇게 놓고 막 뭐가 잘 안 풀리면 막 소리 지르면서 혼자 막 춤추면서 막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택가에서 그걸 하면 엄청 민원 들어오겠죠. 네, 그런 자유로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레예술공단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한 20개 정도가 형성됐을 때 반상회를 2007년 12월에 그 반상회 모임을 만들어 물레예술공단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손 들면 아 그걸로 합시다 했던 게 물레예술공단이고요. 그래서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보시면 물레예술공단 치고 지도 찍으면요 진짜로 어떤 지역에 나와요. 그리고 2008년에 한번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하는데 물레동 지역에 물레예술공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은 뭘로 바뀌어 있냐면 물레창작촌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잘 반영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이제 공동체들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 공공미술을 할 수 있는 토대의 어떤 시각예술가 네트워크. 왜 시각예술가 네트워크냐면 여기는 이제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시각예술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림 그리는 사람, 뭘 만드는 사람 위주로 회원제 같은 걸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모임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그날은 좀 더 이제 그 주민 협의체처럼 예술가 협의체를 잘 구성해 보자라는 어떤 모임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 골목길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들이 왔는데 그 여기 물레 우체국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 보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 이름이 전에는 물레 우체국역 앞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개예요. 물레 우체국이랑 물레예술공단역이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예술가들이 신청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 소공인 분들한테는 갑자기 여기 거의 뭐 막내가 10년 차거든요. 근데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동네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그 수도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이제 소공인 분들 여기가 그 철제 상가 단지나 뭐 그런 이름이 돼야 하지 왜 여기가 예술이냐 이렇게 되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상처 있거나 좀 반발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융합적인 것들을 하자. 그래서 산악회를 좀 만들자 해서 같이 등산도 다니고 전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일요일에는 좀 쉬고 싶은데 일요일날 항상 등산을 가니까 아,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밖에 안 갔고, 저기 용희쌤 몇 번 갔죠?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름을 이제 골목 산악회, 어울림 산악회. 아,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갔더니 이제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뭔가 내부적인 활동들이었다면,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은 없어요. 당산동 같은 경우는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예술가들이랑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주민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셔와야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소공인 분들은 퇴근하시면 칼퇴하시거든요. 칼퇴근. 자전거 타거나 막 자동차 타고 부르고 가시니까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 안 돼서 이제 이곳에 어떤 협력적인 것들을 좀 알리자는 측면에서 텃밭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물레동 옥상들이 좀 관리를 안 하는 곳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있거든요. 이사 가면서 뭐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텃밭 조성할 때 쓰레기 비용만 거의 300만 원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운영하던 공간 옥상에다가 조성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도 최근에 이 옥상 텃밭을 좀 해체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 가동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지만 사람들 간의 공동체는 아직 남아 있어서 그분들이 다른 공간에서 하려고 또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술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는 장르인데요. 커뮤니티 아트라고 해요. 예. 예술이라고 하면 항상 뭔가 조형물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예술적인 관점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것도 작품 활동의 하나로 보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들이 생기면서 이제 물레동은 점점 이제 세 곳이었던 곳이 지금 200개를 넘어서서 300개, 400개가 되고 있고, 이제 이 넘어서는 늘어나고 있진 않은데 그 공간들이 이제 다시 상업 공간으로 바뀌고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사람이랑 같이 작업실을 쓰다가 독립하면서 이제 이사를 왔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장르가 이제 그때 당시 일러스트레이터였거든요. 그래서 뭐 포스터,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 책 표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쇼박스 혹시 아세요? 쇼박스 홈페이지가 제 그림으로 한때 있었던 적이 있고요. 투썸플레이스 아시나요? 네, 그런데 홈페이지에 제 그림이 있거나 이런 좀 유명한 그런 곳에 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열심히 찾아봐야 돼. 지금은 없을 거예요. 외부는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그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청년 정신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부탁해 라고 해서 이제 현수막을 선물로 주시면서 열심히 그림 그려라 했는데, 지금 그림을 안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말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근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이제 연계된 분들의 이제 또 그 작업실이 들어와요. 극단 몽골이라고. 지금 이제 몽골은 서울 거리예술축제의 총감독을 할 정도로 이제 물레동에서 활동했던 이런 처음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시작했던 곳들이 이제는 어디에서 어떤 중추적인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좀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물레동에서 이제 활동했던 예술가들의 입지들이 커지면서 물레동이 하나의 예술 생산지 이렇게 이미지가 가져지면서 영등포의 이미지도 같이 상승했어요. 영등포가 문화 불모지거나, 예전에는 좀 어디 살아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금방 안 했다고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물레동에서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술가들이 했던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 동네가 좋아, 뭐 멋져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일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술의 힘이고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제 뭐 지자체에서 왜 지원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이 다 예술가들이 했던 어떤 생각, 정신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쓰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자꾸 뭘 하게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해석하고 파악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예술가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 아니면 좀 잘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그림, 뭐 활동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는 제가 이제 물레예술 공장이라는 데가 생기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생겼으면 좋을지 인터뷰를 막 하러 다녔어요. 근데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좀 날씬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요. 모자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여기 보시면은 머리를 여기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여기에 물레동이 알파벳으로, 아까 에미집 있었잖아요. 에미집이 어떤 의미냐면 맨날 1월에서 5월달까지 거기 복도에다가 바라고 해가지고 복도인데요. 그냥 바라고 이름 지었고 술 갖다 놓고 거기서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 마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술 마시면서 이제 그 물레동이 알파벳으로 보면은 M자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M이 뭐 M 이렇게 하다가 그 에미집으로 만든 거예요. 에미집이 뭐냐면 사랑 애자에다가 아름다울 미자가 미술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
이렇게 해서 에미집이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제 여기 머리 옆면에다가 M자를 예, 그러고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텃밭 모습이고요. 이런 전시나 뭐 이런 물레동에서 이제 전데요. 투어 같은 것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조형물들이 생기는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대체로 그랬더니 자기 없구나. 예,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미술 작업을 2015년까지, 16년까지 쭉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해왔어요. 근데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공공미술 작업이 이 곳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요 지역 자체를 자꾸 재개발이랑, 여기 소공인분들이 이제 쓰임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없애는 쪽으로만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사회적으로 안타까웠어요. 뭐냐면 소공인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 연령대고,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한국이 잘 살게 됐는데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자존감이 없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직업을 집에 얘기 안 해서 모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게 나갔을 때 내 얼굴이 나가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누구나 자긍심 있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근데 그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존중을 해주면서 뭐 개발을 하던 그렇게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텐데, 뭐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다 모두가 다 같이 여기는 다 없어지겠지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안타깝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너무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제 목표는 이제 소공인분들이 자긍심 있게 계속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되게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철 조형물도 만들고, 요 앞길에는 헐리우드 거리처럼 손도장 이제 찍어서 뭐 용접의 달인, 뭐 이제 밀링의 달인 이런 분들이 탁 어디 금속 뭐 사장님 뭐 이렇게 해서 얼굴에 막 금속으로 이렇게 딱 거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을 못 이뤄서 좀 아쉽지만요. 그걸 보면은 이제 되게 즐거울 거 아니에요. 출근길이나 이제 걸어가실 때. 그런 마음들로 이제 이런 조성들을 계속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술이나 소공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사용해서 이제 젊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레동에 오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배경이나, 그냥 단순하게 소모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술집이나 카페에 오는 어떤 구실처럼 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층은 저희는 보통 이제 검색을 할 때 네이버로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다음이나. 근데 20대나 30대 초반에서는 인스타를 검색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사진 이미지를 이렇게 보고 그곳을 방문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인스타에 들어가서 물레동을 검색을 하면 99%가 술집하고 카페만 나와요. 예술도 거기에 없고 소공인분들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의 세상하고 실제 이 오프라인 세상하고 너무 극렬하게 반대가 돼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스타에도 사진을 올리고, 예술 활동하시는 분 자기 사진을 많이 올려서 이쪽의 정체성도 많이 보여줄 수 요즘 세대에 맞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물레 창작촌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이제 이름이 생겼는데, 물레 창작촌이라고 하면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예술적인 창작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 하나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담기거든요. 근데 이제 창작의 범위를 여기 철공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창작,
여기서 요리를 하시는 분도 창작. 그래서 이 이름에 예술이 원래는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걸 뺀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창작촌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체로는 예술로 보는 창작촌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 하나에도 여러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제 물레 창작촌을 이제 쓰이게끔 계속 여러 가지로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물레 창작촌입니다, 물레 창작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운동 같은 비슷한 것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저분하고 뭐 재개발 무조건 뭐 여기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하드코어한 음악 막 메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문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모녀가 그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가시면서 뭐 하는 얘기를 듣는데 여기 있으면 토막살인 당할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무서워하시는데 그분 너무 착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헤비메탈 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순수하시거든요. 이게 뭐 좀 너무 편협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무서워할 분들이 아닌데 근데 이 지역의 이미지와 문신했다가 합쳐지니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곳인데 이제 지금은 뭐 이색적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특히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목동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좀 더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게 오지 않는 지역에서 이제는 유모차 끌고 여기 밥을 먹으러 오고 산책하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되게 이색적인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005년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에 그 서명지로 한 3만 명이 여기 재개발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산동도 뭐 15년, 20년째 발전이 없다. 우리는 뭐 특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특징이 분명히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서 어쨌든 지역이 이렇게 이색적이고 재밌는 동네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점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은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여기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주민분들이 좀 없어요. 다 그 철공소 분들이고 소공인 분들이 많아서 그냥 퇴근하시면 여기가 저녁 되면 비어지는 곳이니까 낮에만 어떤 주인이 있는 곳이고 밤에는 주인이 없는 곳처럼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당산동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하면 다르게 또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그런 곳으로 저는 여겨져요. 왜냐면 이제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발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와 실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만 부합이 된다면 굉장히 발전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산동에서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레 캠퍼스는 이 공간인데요. 제가 이제 물레동에서 쭉 해왔던 일들이 2011년에는 대한공간문이라고 공연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대한공간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이제 음악 공연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GBN이라는 곳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거기가 하위 그 하드코어 음악의 어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뮤지션이 그런 음악을 하고 싶으면 거기를 통해서 음악 공연을 하러 오고 여기 와서 음악 공연하고 싶은 팀이 있을 정도래요. 되게 재밌어. 논문도 한 2개가 나왔을 정도로 되게 신기한 공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 자랑이면 하자면 제가 처음에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 이제 누가 운영하다가 이제 잘 물려받아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 제대로 했다 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공간은 저희 보노보 씨의 순환공방이라고 이제 저희가
그 목재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댓 아티스트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는 편이어서, 만약에 바느질을 해야 된다면 바느질 막 배우고 목공 막 배우고 용접 배우고, 그래서 못하는 게 좀 잘 없는, 음악 빼고는 대체로 다 할 줄 아는. 예. 자기가 성격 예. 특별히 근데 잘하는 게 없다는 게 단점이죠. 어쨌든 대체로 다 뭐 용접하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뭐 수도 뭐 지금 저기 그 당산동에서 지금 장우 셰프라고 당산 고당시라는 가게를 이제 오픈할 예정에, 그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요리 셰프인데 용접 수리 뭐 수도 뭐 이런 거 다 전기 다 하시더라고. 재밌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지역에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 때 굉장히 좋은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다 불러서 시키고 하는 분들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들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동네가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올댓 캠퍼스는 이제 생긴 게, 여기는 원래 카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페 수다라는 공간이었는데 2013년에 오픈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에 카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작게 하는 그런 카페는 있었어요. 그냥 내가 작업실 겸 뭔가 차도 마실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었는데, 약간 정말 상업 카페, 항시 오픈하고 언제 문 닫고 이런 규칙들이 있는 카페는 여기가 처음이었거든요. 왜 그 공간을 열었냐면, 이제 물레동에 방문을 하는 분들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차 마실 곳도 없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특별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그 전에는 이제 전시장이었어요. 전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약간 좀 눈높이? 뭐라고 하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손잡이도 보시면은 좀 문손잡이 한번 봐줄래요? 예.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다 이제 작품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옥수동 이렇게 재개발지 가서요, 다 수집을 해와서 이제 나름의 의미를 담아서 여기서 계속 살던 오래된 분들의 정서를 우리가 이어가겠다, 이런 걸로 문짝하나 이런 것도 다 가져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걸 이 공간 자체는 작품으로 저희가 여기지만, 이제 손님으로 여기 물레동을 방문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죠. 이색적인 뭐 이런 게 있는. 근데 어려움 없이 그런 공간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여기 카페 공간을 열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런 상업 공간이 막 폭발적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2013년만 해도 제가 이제 셌을 때 상업 공간이 한 3, 4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상업 공간이. 근데 제가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셌을 때 요 삼각지 요 곳이 있는데 33개가 됐더라고요. 3년 만에 30곳이 늘어난 거예요. 요 좁은 곳에. 그리고 카페만 해도 막 10군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카페 열었을 때 저기 괜찮았어요. 수입적으로. 근데 이제 점점 뭐랄까, 이제 그때만 해도 물레동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던 곳이 아니어서 유동인구가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는 고객층이 한정적인데 그게 카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다 좀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또 문 닫는 곳도 생기고 바뀌는 곳도 생기고 이랬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카페 수가 줄었어요. 줄고 이제 그 전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주변으로 많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이제 물레동 3가 요 54번지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상업적으로 되다가 지금은 여기 2가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지고 있고, 그게 또 그 앞단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좀 점차 확장되는 추세여서, 네, 지금 이제 물레동이 좀 뭐 제2의 을지로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거기처럼 막
확확 바뀌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물레동에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오래 있을 수 있는 부분은 1층에 소공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은 이사를 가려면 엄청난 이사를 하셔야 돼요. 일단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기계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쉽게 옮겨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게다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연계돼, 충무로 예를 들면 인쇄골목에 가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필름을 뽑고 이걸 넘겨주면 여기선 인쇄를 하고, 여기서는 제본을 하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뭐 금박을 하고 이러면 이제 한 권이 나오잖아요. 물레동도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깎고 얘를 이제 반짝반짝하게 하거나 아니면 경도를 높이거나 이런 공정들이 다 한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이 공장들이 다 있어야 되게 쉽게 쭉 일이 되는데, 만약에 다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알아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있는 상태가 제일 이렇게 뭔가 적합하게 딱 돼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곳을 이제 집적지라고 하거든요. 물레동은 이제 소공인 집적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그걸 인증하는 게 있거든요. 인증 제도를 인증이 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사한 곳은 뭐 창신동, 그리고 성수동 구두골목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소공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물레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공 소공. 예. 네. 그래서 여기 카페 수다를 운영하다가 이제 상업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계속 상업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다시 문화적인 것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이제 물레 캠퍼스라는 거를 이제 2016년에 처음에는 그때 좀 약간 예술가들의 정서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됐어요. 그래서 좀 활기찼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하면 좀 활기차게 되는 생산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20군데가 모여서 물레 캠퍼스를 만들고, 2017년에 이제 이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아트샵으로 좀 쓰다가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주말에 저희가 또 운영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대관하고 문화 이제 수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컨셉을 바꿔서 이제 물레 캠퍼스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 수다에서 이제 물레 캠퍼스로.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는 이제 여기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아트샵 해서 물레동에서 만들어 놓은 아트 상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어떤 게 이제 가장 중요 포인트냐면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을 해요. 그래서 2016년에 그 시범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물레 캠퍼스를 좀 활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드려서 이제 그게 좀 수용이 돼서 청소년 그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자유학기제 하잖아요. 지금 자유학년제로 바뀌었는데 1학년들이 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진로 직업 체험을 이제 하게끔 해서 한 개 학교를 해가지고 한 번 올 때 100명씩 와서, 네, 아니요. 그 로데오 거리에 이제 강당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모여서 뭐 물레동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아까 이런 뭐 드럼, 뭐 목공, 사진 뭐 이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15개를 모아놓고 이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진로 직업 체험 하는 거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그 강당에 가서 왜 학년 바뀔 때마다 이제 담임 선생님 매칭하는 때 하면 와!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선생님 이렇게 나가면 와!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와서, 만약에 이 공간이 그 수업하는 곳이다 하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수업을 하고 다시 데려가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물레동의 특성을 잘 살려서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활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의 교육적 미션이에요. 그냥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그냥 특성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공간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공간 자체도 교육이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 정서를 영향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들이 진행됐었어요. 되게 많이 와요. 예.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했다가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12회로 늘고 20회로 늘고 지금은 24회를 하고 2020년도에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꼭 예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실크 스크린 해서 하는 것들, 뭐 그림 그리고 뭐 아두이노라고 이제 요즘에 그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를 자기가 입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요즘에 왜 코딩 수업이라고 하죠. 그런 걸 접목한 수업도 하고 우쿨렐레도 하고 커피 공방에서 이제 커피 내려보고 이제 목공 나무 이용해서 이제 브로치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뭐 수제청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가죽으로 지갑도 만들어 보고 드럼도 쳐보고 이게 물레동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물레동의 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활동을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거기에 의뢰만 하면 되고 심지어 이 프로그램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랑 영등포구가 반반씩 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나 재료 진행비로 빠지고 아이들은 무료로 이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만족도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걸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너무 확산이 안 돼서 아난달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이제 예전에 학교로 쓰이던 곳인데 이제 재생해가지고 예술센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술센터는 아이들한테 예술가와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예술 교육을 하자. 그래서 예술가들이 똑같이 쓰는 물감, 환경,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이걸 해서 아이들이 계속 문화예술적인 소양이 되게 높아져서 좋은 사례라고 이제 일컫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시를 때 이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떤 한 곳에 센터를 그냥 조성한 거잖아요. 근데 물레동은 각각의 공방들 자기가 만들고 특성 있게 한 곳을 활용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사례일 수 있다. 이 사례를 적용하면 지역의 자원들을 발견하고 발굴해서 이것만 잘 네트워크를 하고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뭐든지 특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좋은 시스템이고 그걸 영등포에서 물레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자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산동에서도 지금 뭐 청년 공간이다, 지금 커뮤니티 공방이다, 행복공간이다 이렇게 공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지하에는 음악 연습실이 있고 또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팀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발굴되고 어떤 특성으로 네트워크가 되면 당산동도 일시에 되게 특성이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가물 시장도 그 물레동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철공소 지역이 뭐 낡고 오래되고 뭐 먼지 많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단점밖에 없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어떤 배경적인 장점으로 여겨지잖아요. 매력도로 생각이 되잖아요. 저는 당산 일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청가물 시장이 뭐 새벽에 교통이 어렵고 뭐 거기 도매를 주로 하다 보니까 막 어둡고 뭐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잘해 첨가물 시장이 있다는 것만도 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특징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또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장점이 되고 또 사실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지금 앞으로 발전되었을 때 그게 반드시 장점일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할 때 어떤 단점이 이뤄지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걸 다시 또 장점으로 바꿔내는 그런 계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오래 사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활동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풍부한 곳 그리고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이 잘 하나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팀 5군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서로는 다 아는데 이제 여기 새로 들어왔고 1년 됐고 2년 됐고 뭐 이런 팀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있구나 소개를 해서 앞으로 숨겨져 있던 곳들을 더 발견을 해서 당산일동의 자원으로 여기고 기존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여기 활동을 하시고 그게 지역의 자원으로 여겼을 때 이제 비로소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자리를 생각을 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얘기 드려서 감사합니다.